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월 18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미국장이 휴장이었죠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휴장 끝나고 개장이 한 첫날인데요. 미국 시장은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죠.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은행주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번 첫 번째 실적 발표는 JP모건, 웰스파고, 시티,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. 그때도 JP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실적이 좋았고요. 웰스파고하고 시티은행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.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.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금융주들의 실적이 엇갈리는 건 참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오늘 새벽에도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테인리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골드만삭스가 그 실적 쇼크를 발표를 했죠. 주당 순이익이 지난 4분기입니다. 작년 4분기 주당 순이익이 3불 32센트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시장 예상치가 5불 48센트였어요. 그러니까 엄청 많이 거예요. 2불 16센트가 더 낮아진 상황이죠. 이거로 인해서 6%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. 모건스탠리는 1불 31센트 예상 주당 순이익이었는데요. 예상은 1.25센트였어요. 1불 25센트. 근데 이거보다 좀 약간 오른 거죠. 근데 6% 올랐습니다. 근데 시장은 골드만삭스의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다우는 거의 1%대 하락하고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.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은 또 올랐어요. 그래서 미국 시장이 혼조가 됐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가격을 인하를 했죠. 그러면서 판매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. 그로 인해서 7%가 급등했고 그게 나스닥을 소폭 상승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실적들의 엇갈리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. 역실적 장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적이 좀 많이 낮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뭐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월간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1월 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.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자자 중에서 약 40% 정도, 39.7%가 40% 정도가 비중 축소를 전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마인드보다는 부정적 마인드가 굉장히 큰 상태고 오히려 유럽이나 아시아 쪽은 약간 비중을 확대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하네요. 뉴욕주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활동 지수가 상당히 악화되면서 이것도 시장을 압박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.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요 21.7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마이너스 32.9가 됐는데요. 지난해 12월 달에 마이너스 11.2였으니까요. 2개월 연속 마이너스죠. 그런데 하락폭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게 이제 2020년도 그 팬데믹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이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실적이 시장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향후 나오는 실적 기업들의 모습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.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보시면 다우는 1% 하락했죠. 1.1% 하락했고 나스닥은 강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였어요. 그렇죠? 강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였는데요.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. 다우 먼저 좀 보면요. 다우는 여기서 쭉 미끄러졌죠. 1% 정도. 그래서 5일선을 깨트렸어요. 원래 여기서 떨어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. 여기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 근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지켜보면 전 세계 시장을 이끌었던 나라가 다우잖아요. 원래. 근데 다우보다 더 셌던 나라가 셌던 시장이 하나인데 그게 홍콩이에요. 근데 홍콩이 어저께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따라붙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우의 하락은 홍콩의 하락에 영향이 상당히 미치기 시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. 그렇다면 지금 오늘 미국장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10시 반쯤에 발표되는 홍콩 시장, 개장하는 홍콩 시장의 모습
이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혹시 홍콩이 오늘도 밀려버리면 오늘 밤 미국 시장도 밀릴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모습이고요. 나스닥은 버텨냈죠. 테슬라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제가 테슬라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여기서 무너지면은 좀 위험하다 했는데 그게 주봉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살아났죠.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. 파동적으로는. 근데 이제 일목면 후행 스팬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. 이렇게 꼭 추세대가 완성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. 해놓고 밀어버려서 더 빠뜨리는 경우도 상당폭 많아서 우리가 이제 확률 게임을 하기 때문에 확률 게임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100%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.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상황이라서 오늘 반등이 추세를 전환해서 나스닥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냐 이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다. 해석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요 올랐어요. 요즘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. 이 원유가 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데는요 원유하고 임금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가 관련 있어요. 근데 이 유가가 사실은 70불대 초반으로 밀렸었다라는 거죠. 보시면은 유가가 지금 지난달 그쵸? 지난달 그 전달 그쵸? 지금 지난달 전달 전부 이게 전달께 지금 이번에 발표가 났잖아요. 근데 유가가 얼마냐? 70불까지 갔었어요. 70불까지 갔다가 고점이 얼마냐면 지금 80불 그쵸? 그 전에도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한 점 보면 유가가 전부 다 70불 80불 사이였어요. 90불도 있었어요. 근데 70불대 찍고 80불대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의문을 뚫으려 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. 의문을 뚫으러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죠.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60주선 내려오다가 지금 밀렸었는데 이번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올라서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6.5로 떨어진 게 더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움직임이죠.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니까 뭐 중국 지표 개선되고 수요가 늘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지난번 월봉에서 말씀드렸죠. 이게 유가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분명히 140불 정도 보이거든요. 130불까지 지난번 갔었는데 그때 제가 100불 그때 제가 옛날에 여기서부터 유가는 계속 갈 거다 얘기했고 130불 갔을 때도 제가 140불 열려있다 그랬는데 140불 못 갔거든요. 근데 제가 볼 때 140불 갑니다. 이거 외봉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외봉으로 무너졌거든요.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보셔야 돼요. 유가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는 상황일까?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.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2400 탈환 실패. 어저께 코스피가요 2400을 못 넘어갔을 거예요. 아마 장중에 어제 코스피 제 기억으로 2400을 넘어갔다가 밀려가지고 2379에 끝났어요. 2379에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2400을 탈환하는데 실패하고 끝난 상황이라서요. 다시 또 2400 돌파하는지 봐야 되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오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추세가 다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수급적인 동향에서 이제 기관들의 현물의 매매 형태를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. 삼성전자에서도 어떤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. 어저께 마지막에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들어왔어요. 마지막에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시장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